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제어 문장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제어 문장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조건문은 if, else, 혹은 if, elif, else 구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match, case 구문이 있었죠. 이게 조건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는 게 조건문이었었고요. 반복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while과 for. 그죠? while문은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어떤 같은 블록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for는 for in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항상 for in을 사용하는데 in 다음에는 반복 가능한 타입들이 나와요. 그 반복 가능한 타입에서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게 for in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반복문, while과 for 두 가지를 연습을 저희가 했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예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제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어요. 반복문,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반복문 안에서 뭐 얼마든지 조건문을 써서 반복할 때에도 반복을 하는 동안에도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해야 될 일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해야 될 일을 다르게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만드는 어떤 로직을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본 겁니다. 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다시 저희가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여러 개의 원소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들이 있어요. 레인지가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레인지는 조금 다른 거긴 하지만 사실은 레인지는 반복문 안에서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주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아예 처음부터 여러 개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타입들이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셋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딕셔너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과 그리고 내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특히나 리스트나 딕셔너리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리스트나 딕셔너리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나중에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걸 조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들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어떤 통계적인 처리라든가 혹은 시각화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는 값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게 데이터잖아요. 그때 기본이 되는 게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오늘과 내일 하는 리스트나 딕셔너리는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저희 새로운 구글 커랩 노트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제목은요, 여섯 번째죠. 파이썬 6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제목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콜앱에서 가상머신을 할당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콜앱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제목부터 먼저 넣을까요? 네.
몇 가지 용어와 개념들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어, 파이썬에는 리스트라고 부르는 타입이 있어요. 이게 타입 이름이에요. 리스트가 타입의 이름입니다. 이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뭐 숫자들을 여러 개, 문자열들을 여러 개, 아니면 숫자와 문자열들을 뭐 저장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변수 이름은 하나인데 그 변수 하나가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을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리스트. 리스트에서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엘리먼트. 우리말로는 원소겠죠. 원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트에 저장된 각각의 값 하나하나 어, 하나하나의 값들을 리스트의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리스트의 엘리먼트, 리스트의 원소, 리스트의 요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덱스는 뭐 우리말로도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인덱스라고 쓰죠. 인덱스란 리스트에서 각각의 원소들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저장된 위치 그리고 이 위치는 번호, 숫자예요. 숫자. 이거를 인덱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혹시 헬스클럽 다니시는 분 계세요? 뭐 없으신가요? 뭐 헬스클럽 가면 거기에서 사물함 이렇게 자기 거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 네. 그리고 그 사물함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사물함에는 번호가 붙어 있죠. 네,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네, 저희도 뒤에 사물함이 있는데 그 사물함에 번호는 안 붙어 있군요. 이름만 붙어 있군요.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물함을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는 각자 자기 짐들이 있죠. 그죠? 예, 여기에 첫 번째 사물 1번 사물함에 어떤 자기 물건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2번 사물함에 어떤 물건들 넣을 수 있고 그죠? 리스트를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 사물함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 그게 엘리먼트인 거고 인덱스는 그 사물함에 붙어 있는 번호들 그게 인덱스. 그리고 이 전체 사물함 전체를 리스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그죠? 뭐 원소,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리스트의 인덱스는 숫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숫자가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인덱스는 0이에요. 0. 1이 아니에요. 0부터 시작합니다. 레인지 만드실 때 시작값 생략하면 뭐부터 시작했어요? 0부터 시작했죠. 그죠? 시작하는 값의 기본값은 0이에요. 0. 여기 그 어떤 글자 앞뒤로 별표 2개를 붙여주면은요. 실제로 화면에 보일 때는 이렇게 굵은 글자로 보입니다. 볼드 폰트로 보여요. 그러면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인덱스는 원소의 개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10개를 저장하는 원소면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2가 되겠죠. 100개를 저장하는 리스트라면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99가 될 거예요. 여기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의 마지막 인덱스는
원소 개수 빼기 1. 이 원소 개수 빼기. 그다음에 이 리스트는요 원소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한다는 얘기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값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A라고 하는 값을 B라고 하는 값으로 값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운 원소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원소를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물함에다가 사물함 문 열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물함에 원래 값들이 어떤 물건들이 있었지만 다른 물건으로 바꿔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기존에 있는 뭐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저희가 내일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 타입을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리스트까지만 할 거고요. 내일은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튜플과 다른 점이에요. 파이썬에는 튜플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값들이 저장되고 나면 변경할 수가 없어요. 추가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원소들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크게 리스트와 튜플이라고 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리스트는 원소들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튜플은 원소들을 바꿀 수 없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튜플도 엘리먼트를 갖고 튜플도 인덱스를 가져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원소 개수보다 하나 작다. 뭐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튜플을 다루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리스트를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숫자들을 여러 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다시 얘기하면 숫자들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를 벌써 이렇게 하고 있군요. 네, 숫자니까 변수 이름을 numbers라고 할까요? 숫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숫자들. 이거는 변수를 만든 거죠. 변수 이름을 만든 거고 여기에 저장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등호. 그 다음에 리스트는 대괄호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괄호. 이게 리스트예요. 리스트고요. 그냥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비어있는 리스트. 원소가 하나도 없는 리스트예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리스트는 조건문 안에서 false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비어있는 문자열, 비어있는 리스트 이런 것들은 false 취급, if 조건문에서는 false 취급한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비어있는 리스트라고 할 때 제가 이런 기호 썼었을 거예요. 숫자들을 원소들을 나열하실 때에는 쉼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값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리스트를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리스트를 만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괄호. 그럼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나타내는 거고 그 안에 원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소들을 쭉 나열하시면 돼요. 원소와 원소를 뭘로 구분하는데요? 쉼표, 콤마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얘는 몇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죠? 6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 자, 그러면 인덱스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을까요? 0번부터 5번까지 있을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출력해 볼 건데 먼저 타입을 먼저 출력해 보겠습니다. 타입 number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umbers라고 하는 것 자체를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numbers 그리고 진. 자, 여기 타입을 출력한 부분 있죠. 타입 이렇게 출력했죠. 타입. 자, 타입은 뭐라고 출력했어요? 여기 있죠. 리스트라고 나오죠. 리스트. 자, 밑에 numbers 출력. 리스트를 그냥 출력하면 우리가 만들어준 대로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여러분들 출력문을 보시면요. 어떤 변수를 출력을 했어요. 근데 그 변수가 출력이 될 때 이렇게 대괄호, 여기 대괄호 이렇게 있죠. 여기도 이렇게 대괄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얘는 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어떤 변수 값을 프린트를 했는데 프린트한 내용이 대괄호로 시작하고 대괄호로 끝났고 그 안에 엘리먼트들이 콤마로 구분이 되어져 있으면 얘는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셨죠? 네. 그러니까 출력값만 프린트문만 보셔도 그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리스트는 이렇게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숫자와 문자들을 막 섞어서 저장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은 뭐 한 가지 타입들만 저장하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뭐 여러 개의 타입들을 섞어서 저장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values라고 할까요? 값들? 네, 값들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타입의 원소들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숫자를 저장하다가 그 다음에 뭐 문자열들을 저장하다가 true나 논리값, true나 false를 저장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입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막 섞어가지고 저장하실 수도 있으세요. 앞에 두 개는 숫자를 저장했죠. 그 다음 두 개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죠. 뭐그 다음 두 개는 true, false를 저장을 했죠. 뭐 A, B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hello. 얘도 리스트예요. 얘도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값들을 그대로 그냥 출력을 하면 우리가 만든 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타입을 출력해보면 리스트, 얘도 리스트. 그리고 그 변수를 그대로 출력해보면 대문자로, 대괄호로 시작, 대괄호로 끝. 그 다음에 안에 엘리먼트들은 쉼표로 구분해서 출력을 해주죠.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을 섞어서 저장하실 수도 있다. 예. 있다. 보셨습니까? 작은 목차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싱이라고 쓸게요. 인덱싱. 네, 잠시만요. 제목이니까. 텍스트 셀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할게요. 자,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덱스를 사용해서 리스트의 원소를 찾는 방법이에요. 사용한다라고 해요. 원소를 찾는다? 원소를 사용한다? 사용한다고 해요. 사용하는 방법. 코드셀을 하나 만들게요. 자, 위쪽에 우리가 만들었던 리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numbers, values 두 개가 있죠. 이 numbers 가지고 할게요.
넘버스를 가지고 넘버스 출력만 해볼까요? 넘버스 이렇게만 하셔도 출력이 돼요. 이렇게 하고 셀을 실행해 보세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넘버스라고 하는 변수의 내용을 콘솔창에 출력을 해주죠. 어떤 경우에 프린트 함수를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문장.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문장은 프린트를 하지 않고 변수 이름만 써도 그 변수의 내용을 콘솔창에 출력을 해줘요. 근데 그거는 언제만 코드셀에서 마지막 문장이 경우일 때만이에요. 자, 위쪽 볼게요. 위쪽은 프린트하고 싶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쵸? values라고 하는 리스트에 타입도 출력하고 싶고 values라고 하는 값도 출력하고 싶어요. 이때에는 프린트를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얘를 프린트라고 하는 거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밑에서도 죄송합니다. 프린트 보이고 있어서 자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지 않았죠? 실행해 볼까요? 뭐만 프린트가 됐어요? values만 프린트가 됐죠. 맞아요? 그렇죠? 얘 타입에 대한 게 콘솔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죠. 그죠? 얘는 values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가요? 하고 알려주는 함수예요. 근데 그러면은 타입은 리스트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알려줬는데 그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했어요? 한 게 없잖아요. 화면에 출력하지도 않았고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을 어떤 다른 변수에 저장하지도 않았고 이용하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라인에 여기 세 번째 라인에서는 values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알아내긴 했지만 그 알아낸 타입을 가지고 무엇인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콘솔창에 나오지가 않아요. 얘를 출력하고 싶으시면 프린트 해라 라고 함수를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타입을 출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타입은 리스트다 라고 알려줘요. 이해해 주십니까? 얘는 프린트 하지 않았죠. 그래도 얘를 출력을 해줘요. 이유는 얘가 이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라인만 프린트 함수로 쓰지 않아도 출력을 해줘요. 이거는 이 노트북의 기능이에요. 아셨죠? 파이썬 노트북의 기능이 우리 확장자가 IPYNB죠. IPYNB. 파이썬 노트북이란 뜻이에요. 파이썬 노트북. 파이썬 노트북의 그 특징이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줄은 프린트를 하지 않아도 변수 값을 출력해 줄 수 있다예요.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프린트를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뭐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처럼 그냥 변수값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그죠? 변수값만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변수 이름만 쓰고 실행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는 어떻게 안 해도 된다. 프린트 넘버스 이렇게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드렸었을 겁니다. 자, 인덱스는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이 넘버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출력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6개의 원소가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다섯 번째 원소, 여섯 번째 원소.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각각의 원소들은 순서가 있죠. 여기는 숫자 1, 여기는 숫자 2, 여기는 숫자 10, 여기 20,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인덱스. 자, 이제 인덱스예요. 인덱스는 그 값들이 저장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들이 저장된 위치. 자, 첫 번째 원소가 저장된 위치는 여기에요. 맞아요? 네. 자,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0번. 제가 대괄호를 쓰는 이유는 이따가 코드로 보여드릴 거지만 인덱스를 표현할 때 대괄호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인덱스를 표현할 때. 자, 두 번째 위치, 여기가 두 번째 위치고요. 두 번째 원소가 있는 위치, 여기가 세 번째 원소가 있는 위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원소가 있는 위치예요. 인덱스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 여기가 인덱스 3번, 여기가 인덱스 4번, 그럼 마지막 인덱스가 5번이죠. 인덱스는 여기에서 요거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요거 한 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요 그림 잘 봐주세요. 요 그림 잘 봐주시고. 자, 그러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umbers 리스트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리스트 이름을 쓰시고 대괄호. 자,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가 몇 번? 인덱스가 0번. 이렇게 하시면 얘는 뭐다? 얘는 리스트 넘버스의 첫 번째 원소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의 값은 얼마? 1이죠. 1. 맞아요? 자, 그러면 리스트의 마지막 원소는 인덱스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numbers 대괄호 몇 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스트 넘버스의 마지막 원소. 여기서는 원소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인덱스 5번이라고 하시면 마지막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인덱스 5번 인덱스 5 원소 5번 실행해 보시면 마이너스 2, 이거 마이너스 2 맞죠?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중간에 20이라고 하는 숫자 있어요. 20. 자,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numbers. 그 다음에 인덱스는 몇 번? 3번이죠. 이렇게 하면 숫자 20을 찾게 되는 거죠. 인덱스 3 원소. 이거는 리스트 넘버스에서 인덱스가 3인 원소. 네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번째 원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원소들을 한 개씩만 찾으실 때에는 리스트 안에서 원소들을 한 개씩만 찾으실 때에는요. 그 원소들이 있는 다른 색깔로 할 걸 그랬군요. 인덱스를 써주시면 돼요.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서처럼 어떻게 리스트의 이름 뒤에 무슨 괄호를 사용하고 대괄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인덱스 번호를 바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파이썬에서는요. 파이썬에서는 인덱스가 0, 1, 2, 3, 4, 5 이렇게 양수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아요. 음수 인덱스도 존재해요. 거꾸로 세는 거예요. 거꾸로. 제일 마지막 원소부터. 여기는 숫자를 좀, 색깔을 좀 바꿀게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위치. 여기에 인덱스를 뭐라고 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1.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인덱스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끝에서부터 마지막 원소부터 거꾸로 세는 인덱스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 마지막 칸에 있는 거 하나, 그거를 찾을 때 인덱스 마이너스 2. 끝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거를 찾을 때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는 뭘까요? 마이너스 6이에요. 원소가 6개니까 음수 인덱스는 뭘로 끝날까요? 원소 개수. 원소 개수에 마이너스 붙인 걸로 끝나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를 0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0은 어디? 0은 여기예요, 여기. 시작하는 인덱스가 0인 거지. 시작하는 인덱스가 0인 거지. 거꾸로 붙여나갈 때 이 위치를 0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서부터 끝에서 첫 번째 원소, 끝에서 두 번째 원소, 끝에서 세 번째 원소 이렇게 할 때에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림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넘버스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리스트 넘버스의 마지막 원소 한 개를 찾는 거예요. 나오나 맞죠? 마이너스 2를 출력해 주죠. 그럼 리스트에서 끝에서 두 번째 원소 그럼 뭐라고 하시면 돼요? 넘버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리스트 넘버스 넘버스에서 넘버스 넘버스에서 끝에서 두 번째 원소 끝에서 두 번째 넘버스의라고 할까요? 에서 이렇게 나오면 좀 이상하죠. 리스트에 끝에서 두 번째 원소를 찾겠다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수 인덱스와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 기준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찾기가 쉬우면 양수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때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될 거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인덱싱이란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 한 개를 찾는 방법이에요. 인덱스를 사용해서 리스트에서 원소 한 개를 찾는 방법을 인덱싱. 그리고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리스트 이름에서 그 다음에 대괄호, 리스트 이름 다음에 대괄호, 그리고 필요한 인덱스 번호들.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하지만 끝에서부터 우리가 원소들을 찾을 때는 음수 인덱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파이썬에 있는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음수 인덱스가 있다. 끝에서 첫 번째 원소, 끝에서 두 번째 원소. 때로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